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명의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와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휴진 확산세가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의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건물 30층에서 불이 나 주민 22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강원 삼척시의 한 재활용 업체 창고에서는 화재로 생활 폐기물 100톤이 불에 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인질 석방을 위해 하마스와 직접 협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장에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을 점거했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 원칙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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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신 무시하는 이명박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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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구성을 놓고 막판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본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과방위를 넘기는 대신 법사위를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마지막 협상안마저도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 여기에 혈안이 돼 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기소하는 그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 속 본회의장으로 향한 우원식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민주당은 예고대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표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목요일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선출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와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계획이라 당분간 여야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총회를 여는데 여기서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서울대 병원에 이어서 다른 대형 병원들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들이 오늘 집단 휴진을 논의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5시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휴진 기간과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도 교수들이 휴진 투표를 진행했는데 강경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까지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 전체 휴진을 결정했는데 교수별로 휴진 참여 여부와 방식이 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전까지 논의를 통해 접점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편 의료계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선언하자 정부가 여기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진료를 명령하고 만약에 휴진을 하려면 미리 신고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의사협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희생당하는 건 환자들 뿐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선언에 환자들은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환자는 의료진에 일부러 약을 길게 처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약이 처방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또 미뤄질 수 있잖아요. 의료파업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염려되니까 이제 최대한 좀 한 6개월 정도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으로 집단 휴진 저지에 나섰습니다. 진료 명령에도 의료계가 휴진을 강행하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입니다. 만약 의료계가 진료 유지 명령에도 휴진을 계속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서 면허정지 1년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맞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파업을 주도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당시 김재정 의협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박용원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은 내가 간다,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만 말아달라며 의료계 파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원이들과 봉직이들은 파업에 적극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K-실크로드 구상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합니다. 6개월 만에 나선 순방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와 환영을 뜻하는 빵을 떼어 먹습니다. 김하대의 호의로 시작된 국빈 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한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온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 투르크메니스탄과 가스전 개발 등 8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K-실크로드 협력 부상과 이를 위한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탑 헌화와 국빈 만찬으로 순방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 30층에서 불이 나 주민 22명이 대피하고 9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원 삼척시의 한 재활용업체 창고와 강원 강릉시의 한 음식점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한강로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3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2명이 대피했고 이 중 9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강원 삼척시의 한 재활용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건물 일부와 생활 폐기물 100톤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자정쯤엔 강원 강릉시의 한 3층 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 6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음식점 주방 식기류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2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3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 행위 그리고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 책임을 지적하고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중국을 꺾어야 최종 예선에서 톱시드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전남 무안에서는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가족 중 어머니와 형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치매가 심해진 어머니를 돌보기 어렵다며 동생이 저지른 계획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구조 작업을 분주히 진행합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SUV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차를 몰았던 40대 아들 A씨는 스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초 해경은 이들 가족이 경사진 비탈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다에 돌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져 형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후에 조사하다 보니까 가장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 치매가 점점 중증으로 바뀌어간다 해서. 미혼인 이들 형제는 전남 나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존속살해 및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또 얼마 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죠. 이 초등학생이 이번엔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에서 멍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아이 어머니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한 남성이 멈춰 세웁니다.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다 적발된 겁니다. 이거 잊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는데 너 이거 네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학생 얼굴에 멍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학생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저한테 욕을 하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얼마 전 학교 수업 도중에 무단 조퇴를 하려다 이를 막아선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까지 한 그 학생입니다. 학교는 ADHD, 과잉 행동장애가 의심돼 수차례 상담 치료를 권유했지만 어머니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관에서 이것도 지원해주고 이것도 지원을 해줄 테니 동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항상 동의를 안 하세요.
교육당국은 학생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현직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한 것도 모자라 입시 결과까지 조작한 사건,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수백 차례 불법 과외를 하고 총 1억 원이 넘는 교습비를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합격을 시켜준 뒤엔 학부모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까지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한 대학 음대 교수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대학 시험에서는 본인이 직접 심사를 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MBN은 현직 교수들이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리는 불법 과외를 저지른 음대 입시 비리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교수와 학부모 등 17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입시 브로커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 강남에서 679차례에 걸쳐 불법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며 현직 대학 교수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험생들로부터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에서 12만 원을 받고 현직 대학 교수 13명은 1시간 교습에 최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교수들은 허위 서약서를 쓰고 대학 실기평가위원으로 들어가 본인이 가르친 학생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곡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교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학부모 2명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자 사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입시 정보의 불법 오남용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의 한 공공분양 텃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로 저희 MBN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이 됐는데 텃밭 임대인은 자신이 심은 게 아니라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공 텃밭입니다. 노원구청이 분양 공고를 통해 구민들에게 매년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이곳에서 양귀비가 두 구역에 걸쳐 230여 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이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마약류 양귀비로 드러났습니다. 혼양귀비니까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썼지. 여기 그냥 몇 개 있고 저기 있고 그러더니 뭐 개수가 되게 많았다고. 마약류 양귀비는 모르핀과 헤로인 등의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길렀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관상용 양귀비인데요. 경찰에 적발된 마약류 양귀비와는 다르게 줄기 부분에 잔털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텃밭 임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양귀비를 심지 않았다며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장면, 이 언덕길에 세워둔 화물차의 제동 장치가 풀리면서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본 한 청년이 주저없이 운전석에 뛰어올라 트럭을 멈춰 세웠는데요. 이 큰 사고를 막은 이 청년은 발목이 부러진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짐이 가득 실린 1톤 트럭이 내리막길로 굴러갑니다. 차량 주인은 트럭 오른편, 조수석 쪽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트럭을 쫓습니다. 이때 트럭을 향해 달려오는 한 남성. 한 차례 트럭에 타려다 실패했지만 다시 빠르게 달려 운전석에 올라타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제동 장치가 풀려 굴러가는 트럭을 보고 달려가 차를 멈춰 세운 30살 청년 이희성 씨입니다. 슬리퍼를 신고도 전속력으로 달린 이 씨는 왼쪽 발목이 골절된 줄도 모르고 가속도가 붙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이 시각 가까스로 트럭을 세운 현장입니다. 내리막길 아래엔 이렇게 학원이 빼곡해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차주분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학원 근처여서 혹시라도 애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경찰은 이희성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자신을 둘러싼 주가 조작 연루 혐의 의혹을 벗은 후 약 열흘 만에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임창정 씨는 어제 SNS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팬들이 만들어준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처벌에 상관없이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는데요. 임창정 씨는 앞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핵심 인물 라더견 씨를 치켜 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기도 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임창정 씨가 라더견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 지난달 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오스카 시상식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2년여 만에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개봉한 스미스의 신작 나쁜 녀석들 4가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1억 460만 달러, 약 1,439억 원의 글로벌 수익을 올렸습니다. 개봉 첫 주 티켓 수입으로 순위분기점을 뛰어넘으며 흥행한 건데요. 앞서 스미스는 2022년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9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도중 아내의 탈모 증상을 농담 소재로 삼은 사회자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려 10년간 시상식 참석 금지 처분을 비롯해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외신은 이번 신작의 흥행으로 대중이 스미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의 한 공항 활주로에서 2대의 비행기가 충돌할 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인도 뭄바이 공항의 한 활주로 위에서 한 대는 착륙하며 활주로에 진입하고 그 바로 앞에서는 또 한 대가 이륙을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불과 몇 초 사이에 이륙과 착륙이 이뤄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공항은 한 활주로에서 시간당 약 46편이 이착륙을 한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고 당시 근무 중이던 항공교통관제사를 정직 처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민심을 30% 반영하고 이 당대표가 중심이 되는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빠르면 오늘 최종안을 발표하는데 이제 모든 시선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대표 선거에서 민심을 얼마큼 반영하느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의견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100%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았는데 오는 7월 전당대회 때는 국민 의사를 30%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집단 지도체제와 당대표와 부대표를 같이 뽑는 2인 지도체제 등 의견이 분분했던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유지가 유력합니다. 개정특위의 한 위원은 당심대 민심 5대5부터 8대2까지 의견이 갈렸지만 민심에 초점을 맞추고 절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대표 단일 체제의 변화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특위에서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체제 개편 윤곽이 나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내고 최근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시작을 축하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출마설에 힘을 싣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위는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수정했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엔 사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임기 관련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도부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설득해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그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중앙위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모든 기술이 다 이제 개발이 됐고 발달됐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져야 된다.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일단 어제 본회의 계속 연기가 됐어요.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여야의 협상을 종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함께 어제 오후 4시와 저녁 7시 20분쯤 만나서 협상을 시도했었고요.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이 지속되면서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에서 또 저녁 8시로 연기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밤 9시가 다 돼서야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주도로 이 11개 상임위원장은 지금 선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명이 있잖아요.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피하면 남은 7자리의 상임위원장도 의석수를 앞세워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쯤에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4년 만에 다시 한번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잖아요. 이걸 두고 당 안팎에서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여당 반응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 움직임을 이재명 대권 맞춤 개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진시 황제가 사상 통제 정책으로 폈던 분서 갱유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산당에서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내지 마시고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명이라고 하십시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김 시대에도 없었던 룰 개정이라면서 정치가 후퇴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나오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그것도 이 친 이재명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당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 핵심 측근인 김영진 의원인데요. MBN과의 통화에서 절차와 과정, 내용 모두 아주 잘못됐다면서 민주당을 멍들고 망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을 주장해온 박지원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위인설관식 소위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 네, 당심을 달랜다는 목표로 진행된 이번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이 정치권 전체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셈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또 안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이재명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이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공소장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제는 칼끝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대부분 인정된 것도 검찰 기소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 사업 경과를 17번이나 보고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다시 북한에 보낸 사건을 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7개월 만에 공개 전환됐습니다. 첫 공개 재판에선 당시 강제 북송을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인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는데 소개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 사건 1심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껏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증언이 이어졌는데 증언 내용이 국가안보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겁니다. 어제는 통일부 직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는데 검찰과 정 전 실장 측 모두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일부의 증언 역시 안보 사항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상 공개가 맞다며 공개 진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매 재판 기일마다 국가안보 관련 문건이 나오는지 보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국가안보실이 강제 북송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 등 4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직접 협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이 주도한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단계적 휴전 방안이 진전이 없자 미국 정부가 하마스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한 고위 관리는 휴전안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바이든 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미국인 5명과 사망한 3명의 시신도 송환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가로 하마스에 무엇을 제공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MBC 방송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하마스와 직접 협상은 가자지구 군사 방침을 고수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은 휴전안을 수용했다며 하마스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srael has accepted it. And the only outlier in this moment, if you want a ceasefire, press Hamas to say yes.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주도한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표결에는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중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가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행사하면서 통과됐습니다.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결의안 통과 이후 하마스는 환영 입장을 전달했으며 휴전을 위한 간접 협상에도 관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가 8개월 동안 억류됐던 인질 4명을 구출했는데요. 당시 이 구출 과정에 담긴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긴박했던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인질 구출 작전 여름의 씨앗은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수집한 정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작전을 승인한 건 지난 6일 목요일, 실행은 토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가자지구 누세이라트에 있는 가정집 1층에 홀로 감금돼 있던 여성 인질 1명을 먼저 구조해 즉시 헬기에 태웠습니다. 200m 떨어진 건물 3층에 있던 남성 인질 3명의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야맘이 치열한 총격전을 펼치며 건물에 진입했고 수세 끝에 인질을 찾아냈습니다. 탈출 중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자 전투기가 출격해 난민촌을 공습하며 인질들의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불의 벽 작전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간 장벽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암호로 구출 완료를 보고받은 군수뇌부가 인질 4명 탈출 성명을 발표한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작전 승인부터 완료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여름의 씨앗 작전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This morning at 11 a.m., Israeli Special Forces conducted complex hostage rescue mission and successfully rescued 4 of our hostages from Hamas captivity in Gaza. 다만 작전명 여름의 씨앗은 이후 작전 중 사망한 특수부대원의 이름을 따 아르논으로 변경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질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며 지난해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는데 재개를 앞두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99%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소유주택 가운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2,6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99.5%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완화된 데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과세 적용 대상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중국 수출 규모를 추월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22년 만에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자리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수출 금액이 중국 수출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인도에서는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해 제사까지 지낸다는데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크리켓이라는 경기를 위해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인도에서 어린이들이 크리켓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켓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있고 프로리그 경기까지 치러지는데요. 축구에 이어 세계 2대 스포츠로 분류됩니다. 현지 시각 9일 크리켓 종목에서의 최대 라이벌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의 원숭이 신에게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제사까지 지냈다고요. 이 제사가 통했던 걸까요? 결국 인도가 6점 차로 파키스탄을 꺾었다고 하네요. 로데오 경기를 아시나요? 안장이 없는 난폭한 말이나 소를 타고 굴복시키거나 오래 버티는 경기를 말하는데요. 스릴 있는 쇼지만 꽤나 위험해 보이는 경기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오레건에서 로데오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을 황소가 이곳저곳 뛰어다니는데 겁에 질린 듯 보입니다. 말을 탄 사람이 밧줄을 휘두르며 황소를 따라가고 있어서인데요. 기수가 황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는 로데오 경기의 한 종목이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던 황소는 급기야 펜스를 넘어 관객석으로 뛰어드는데요. 관중석은 혼비백산. 결국 3명이 부상을 입은 끝에 황소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 유로비전이 열렸는데요. 스위스 대표로 출전한 니모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화제가 된 드레스와 니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니모는 스스로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논바이너리라고 밝힌 성소수자인데요. 유로비전에서 논바이너리가 우승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모는 히트곡 더 코드라는 곡을 불렀고 독특한 드레스를 입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기를 채워 만든 풍선 드레스로 무려 6명이 300시간 이상 꼼꼼한 수작업을 한 끝에 완성한 것입니다. 니모의 열창으로 이번 쇼의 하이라이트가 장식됐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중국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최종 예선 진출은 확정한 상태지만 그래도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한한 미소와 함께 큰 소리로 훈련을 주도한 주장 손흥민 덕분에 중국전을 하루 앞둔 대표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국가대표 역대 득점 2위와 출전 공동 4위라는 대기록이 눈앞이지만 손흥민의 초점은 오직 중국전 승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만 생각해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됐지만 대표팀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는 조편성 때문입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3차 예선은 3개조로 나눠 진행되는데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높은 3나라가 톱시드를 받습니다. 일본과 이란이 이미 2자리를 확정한 상태에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피파 랭킹 23위 우리와 24위 호주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기면 안정적으로 톱시드를 확정해 일본, 이란과 같은 조를 피하게 되지만 중국에 지고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꺾어 피파 랭킹에서 우리를 추월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란과 한 조에서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안방에서 진 적이 없는 중국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는 대표팀. 지난 경기처럼 시원한 승리로 최종 예선 톱시드를 따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 대구 등 영남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날이 더 더워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도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남은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생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남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짙은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2도, 광주는 2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청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